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하면서 우리로서는 협상의 시간을 한 90일 벌게 됐습니다. 다만 이 관세 협상의 방위비 분담금 연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이 저 관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중국 빼고 모든 나라는 90일 유예 이렇게 한 발 좀 물러섰거든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실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늘 말하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책에서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예. 질서를 완전히 바꾸잖아요. 예. 원래 같으면 FTA에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조약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변화시켜야 되는 지금 그렇죠. 한마디로 매일 계속 바꾼다는 걸 우리는 이거 되게 사실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예. 정상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하루아침에 지금 계속 퍼센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게 그 경제적 이유도 있겠죠. 채권이라든지 정권가라든지 경제적 드림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관세가 거의 세계관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우리 대통령한테는요? 트럼프한테는요. 호호.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약해지고 특히 동맹국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쌓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다 뽑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갈취라는 표현을 갈취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 프로텍션 래킷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마피아들이 예. 보호 구역을 정해놓고 깡패들이 왜 예, 예. 그 보호비 받는 거요? 보호비 받는 거잖아요. 예. 그걸 원래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동맹국들을 우리한테 갈취한 거다. 예. 이제 우리가 갈취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죠. 이제 삥 뜯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쨌든 계속 밀어붙이다가 예. 중국만 빼고 바꿨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잘- 부작용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거를 처음에 보시면요. 예.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 때리면 우리한테 때리면 예. 한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멕시코나 그렇죠. 캐나다나 베트남. 예. 그러니까 60개국을 미국의 주요 무역대서 60을 다 내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걸 뭐냐면 우회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실제로 관세가 아니고 비관세 장비를 수치화해 가지고 미국이 착해서 우리는 원래 50%를 미국에 때리는 거나 같은 효과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25% 깎아줬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착하다. 뒤에 무슨 말이냐면 보복하지 말라예요. 예. 보복하면 나머지 25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복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말은 예. 우리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맞대응하는 건 중국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부터 먼저 처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동시에 다 보복하면 예. 미국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90일 유예해놓고 예. 니들은 말 잘 들으면 봐줄 수도 있고 유연성이 가능한데 예. 잘 봐라 내가 중국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요? 저렇게 맞대응해도 그러면 다른 나라는 중국처럼 100%가 넘는 맞관세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미국 경제에 좋습니까? 지금 주식도 엄청 떨어지고 네. 국채 금리도 올라가 가지고 네. 그러면은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건데 네. 이거 미국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관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 지금 사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 비합리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확신 같은 것들을 예.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좀 문제예요.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보호무역이나 관세를 해서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 실제로 쪽으로도 예. 뭐 지금 채권 그렇죠. 정권 그렇죠. 그리고 물가 올라갈 건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예. 바이든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지금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물가가 엄청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이것만 참으면 예.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공정 무역이 되면 우리가 잘 산다. 예. 지금 그런 확신에 차서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표현하셨군요. 네. 근데 하필 여러 수단이 있을 건데 왜 하필 관세를 꺼냈을까요? 이게 관세가 예.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보고요. 예. 그게 지금 한국이 딱 걸려 있는데 안 보고 하나는 경제인데 예. 미국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적대 국가들보다 예.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국가들이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예. 시장은 마음대로 유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막으면서. 딱 한국, 일본 얘기하는 네, 거네요. 다 일본 이후까지. 예. 이후까지.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거를 좀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의원님. 네.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거든요. 네. 이 일부 보도 보니까 두 사람의 니즈가 맞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렇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트럼프 대통령 이 타이밍에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뭐 나름대로 뭐 다 갖다 붙이면 이유가 있겠지만 예. 사실 지금 100일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그동안에 우리가 늘 미국의 새 대통령이 생기면 전화 하나 예. 또는 방문 하나가 각 국가에 뭐 특히 한일 간에 어느 나라 먼저 하자. 일본은 갔잖아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처음부터 왜 전화 하나 못 하나 했고 예. 무지하게 전화를 원했고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나라가 예. CBS 기자가 인수위 기간 말하라고의 기간에 예.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고 예. 통화 시간을 1분씩 주느냐 2분씩 주느냐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나온 거고 저는 큰 의미가 없고 큰 의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도 위기인데 그래도 권한대행이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뭔가 좀 풀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항하는 국가 중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동맹국 중에. 우리나라. 그리고 그러니까 주요 중견 국가 중에 가장 불리한 게 우리입니다. 예. 안보가 그렇게 훼손돼 있죠. 경제로 우리가 중국은 물론이고 예.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아보카도나 우리가 메이플 시럽 같은 것도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오히려 트럼프의 방식이 1대1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는 오히려 이 공백을 어허. 좀 보고 뒤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뒤로 가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어떻게 하나 먼저 보고.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미국 훨씬 의존도가 더 높기 취약- 때문인 예, 거예요. 의존도가 높으니까 훨씬 더 우리는 의식 자체도요. 예. 예를 들자면 예. 지금 그 통화 중에 분담금 얘기했잖아요. 협상. 예. 우리가 지금 트럼프 등장해가지고 당연히 재협상 해줘야 된다는 이 인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했고 예. 국회까지 통과했잖아요. 예. 향후 5년간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바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근데 벌써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왠지. 왠지 안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예. 실제로 일기 때 어. 계속 끌다가 예. 안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바이든 와가지고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전에 못한 것까지 예.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한덕수 대행이 급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급하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오. 왜냐하면 다음 네. 정부가 어허. 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해버리면. 이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28분 동안 예. 무슨 협상이나 구체적인 약속은 그렇죠. 안 해줬겠지만 예. 그러나 이 분위기와 기조를 딱 만들어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의원님 이제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해서 협상을 하지 말아라. 저는 오히려 그것도 반대입니다. 오. 트럼프는 특별히 이걸 밀고 들어갈 것이고 아까 지금 원스톱 쇼핑이란 말 하잖아요. 예, 예, 그걸 예. 아주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뭐 뷰티풀 뭐 이러던데. 그런데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해가지고 분담금 올려주면 관세 깎아줄게. 물론 협상의 일부가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국은 다 뽑아낼 수 있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래 하지 말자. 다 내놔랍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걸려 있는 게 많으니까 나 원하는 대로 해줘 이 얘기 할 예. 거란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자꾸 희망회로를 자꾸 돌리는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는데요. 예. 트럼프는 거칠 것이 없고요. 예. 실제로 동맹들을 향해서 거머리라고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피를 빠는 사실이 맞아요. 아니죠. 근데 예. 트럼프는 그거를 거의 신화처럼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관세 조치에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겁먹은 모습이었다. 전화에 굽신거리고 있다. 거래 성사시키고 싶어서 안달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자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통화 때 한 말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렇죠. 평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 관세는 통한다. 내가 이 관세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국내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국내는 증시 출렁이지 마라. 예. 좀만 참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시바도 그렇고 정인선도 그렇고 방법이 뭐냐. 정인선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회장한테. 관세 걱정되면 나한테 와라. 걱정할 거 없다. 훌륭한 기업이다. 그럼 뭔데 뭡니까? 똑같이 때립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관세를 벗어나는 방법은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깎아준다가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네.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의원님? 정말 좋은 방법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를 가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원스톱하면 안 됩니다. 다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요? 다 따로 해가지고 우리 예. 예를 들어서 배터리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나 이것들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도 따라해야 되고요. 한 번에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예. 오히려 모아서 해야 되는 거는 국가들끼리 모아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 되고요. 아, 한국과 EU를 연대해야 되고요. 예. 실제로 그저께 EU 정상과 중국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주목해야 돼. 저는 트럼프의 결정도 그거 90일 이후에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씩 대하면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지만 어허. 이들 국가 다 해서 자유무역을 예를 들어서 지키겠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이 외톨이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협정을 하지 않고 1대1로 쉽게 말해서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랑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좋고 이시바는 특히 예. 중국과 한중일 협력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시바는 이유만 빼면요. 한중일이 세계 제조업을 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이 국가가 연대해 가지고 미국한테 예.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예. 자기들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들 예. 미국에다 투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차질이 생길 수 예.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 한중일 연대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이시바 총리는 아부 쪽으로 가는 거고 처음에 앞으로 갔죠. 예. 근데 지금 중국은 맞불이잖아요. 예, 그렇죠. 주 나라가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되겠어요? 이걸 안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일 해서 미국의 대항이 아니라 예. 한중일이 얘기한 게 FTA입니다. 아. 시장을.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호주의잖아요. 예. 한중일을 FTA 해놓고 EU까지 넣고 예. 캐나다 넣고 멕시코 넣고 호주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FTA를 미국 빼고 예를 들어 예. 한중일 FTA를 체결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미국하고는 단절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겠죠. 예. 아니 뭐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다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 이제 석유하고 저 예를 들면 LNG 예. 그 수입선을 중동에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들 테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제 노리는 게 그겁니다. 이거 올려주면 저거 내려줄 거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엮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시간을 끌고 예. 연대를 하고 개별 협상을 하고. 예. 자 그러면 관세와 연동시키지 않고 개별로 본다 하더라도 예. 방위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올려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우리는 의회까지 통과한 문제라고 또 버텨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는 이 태풍을 예. 버티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데 예. 지금 지대 겁먹고 다 내놓으면 다 뺏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 외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돼서 이제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좀 골치 아픈데 이거 북한과의 소통.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패싱하고 이제 러시아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거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 이것도 이제 기본 구도에서 러시아의 중재를 받아. 근데 트럼프는 계속 공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 하노이에서 실패했지만 그거는 네오콘들이 주위에서 볼턴 같은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했다. 우리 관계는 좋다. 그래서 북한한테 손을 내밀 것은 분명한데요. 예.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때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예.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북미 회담이.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은 사실상 얻은 게 없잖아요. 오히려 엄청난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트럼프한테 선 결제를 요구할 거예요. 선 양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느냐 예. 이 문제인데 우리 측에서 봐서는 계속 올라갔던 남북 간의 긴장이나 한반도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예. 처음 연결되는 것까지 우리 패싱하면서 반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패싱하더라도 일단 만나게 일단 하는 게 만나게 중요하다. 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드는. 아. 그리고 우리 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이 구체 사안에 들어가면 못합니다. 어차피 못한다는 못하는데 말씀. 이걸 처음부터 자꾸 반대하거나 패싱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면 그냥 만나고 나 돌아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단절돼 있어. 예. 일단은 긴장을 푸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내 정치 이것도 네. 약간 외교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덕수 권한대행 통화하면서 당신 대선 나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예 뭐 그냥 고민 중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고 이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민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 트럼프는 늘 보면 자기가 영향가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쓸데없는 만남을 싫어하면 내 삶 거래주의잖아요. 예. 내가 이 얘기한 거를 나중에 들어줄 수 있고 이게 뒤에 연결될 사람 당신 권력에 가져갈 거냐 예.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권력이 없는 상황을 이냐 아니냐를 이제 묻는 거죠.
단순히 60일짜리 권한대행이 100%면 나는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내가 얼마나 믿을까, 예. 얼마나 양양가 있는 얘기를 하느냐를 묻는 거죠. 뭐. 그거를 이제 본인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한덕수가요. 예. 지금 세계 이렇게 리크한 것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그래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결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영론 이런 거 있던데 실제로 그러니까요. 대선 뛰어들 수 있다고 아니 보세요? 그거 저는 감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크를 해가지고. 이 기사를 흘리면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안 나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예. 그래서 간을 보고 그런 대망론이 생기고 트럼프도 인정했다가 실제로 통하면 생각해 보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하나 해볼게요, 의원님. 이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했잖아요. 일종의 야권 단일 후보론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안 한다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 받았습니다. 의원님도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게 개헌론이하고 합쳐져 가지고 마치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가도에 뭔가 장애물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내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빨리 누가 봐도 예선에서 단일화되면 우린 너무 빨리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였고 이걸 당론으로 정할 때 논의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애초부터 완전 국민 오픈 경선제는 프라이머리 저는 독자 후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일화하자. 그리고 그게 끝까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너무 빨리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예.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 그게 아마 역선택에 대한 과거의 이낙연 대표가 역선택 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예. 그러면 독자 후보 내실 거예요? 조국 혁신당? 저는 이제 소수 의견이고요. 예.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데 당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예, 됐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준형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